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는데요. 이제 도시를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CCTV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범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대기 환경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4,500여 대의 CCTV를 관리하는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CCTV 수천 대가 촬영한 영상을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색상, 지역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대상 차량을 식별해냅니다. 발달된 인공지능 기술은 범죄자 검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고에서부터 검거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포항 시민은 안전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붕 위에 커다란 광고판을 장착한 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광고판 위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물체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장비인 라이다가 달려 있습니다. 택시에 장착된 카메라와 라이다는 도로가 푹 파여 있는 포트홀과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등을 촬영해 관련 부서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검지한 객체의 형상 정보까지도 취득할 수 있어서 카메라만 가지고 취득한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이미지랑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더 놀라운 건 택시 지붕에 장착된 광고판 안에도 30여 가지의 센서가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센서는 미세먼지 농도, 조도, 소음, 유해가스 정보 등을 측정하고 이 데이터는 지도상에 표출돼 환경 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재난 상황에서 침수 지역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해야 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시민들에게 보다 발빠른 행정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CCTV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기 환경 및 재난 대응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제 도시의 모든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또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오는 10월부터는 65세 이상과 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00병상 이상 병원을 기준으로 7월 첫째 주 4명에서 8월 첫째 주 81명으로 늘었고 환자의 71.6%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원전특별위원회는 9대 후반기 첫 회의를 갖고 경주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시민 안전성 확보와 월성원전 수명 연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현장 방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 국책추진 원전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주시는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와 SMR 국가산단, 양성자 가속기 확장 등 원전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의원들은 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을 두고 안전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그리고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탈원전이어야 된다, 친원전이어야 된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또 월성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선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고 맥스터 건설 지원금에 대한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그 운영을 중단할 것인가, 연장해서 운영할 것인가를 지역 사회를 상대로 해가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경주시하고 월성원자력본부하고 지금 협의가 다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 월성원전에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한 그 합의금을 아직 한 푼도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특위는 앞으로 원전 관련 사업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현장 방문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강화, 주민 소통, 환경 보호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원전 산업이 지역 경제와 동방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월성 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해선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원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토함산 산사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방댐 10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산림요역 관리 사업과 사방댐 3곳, 산지 사방 2헥타르를 추가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CCTV 설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확보와 대피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대구역 앞 시민공간의 이름이 박정희 광장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광복절 하루 전날인 오늘 제막식을 가졌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광장에 독립군을 탄압한 독재자의 이름을 달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동대구역 앞에 5m 기둥이 우뚝 섰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관문 앞 시민들 공간에 박정희 광장 이름표가 붙은 겁니다. 이곳에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상도 곧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경제 성장을 이룬 박 전 대통령의 공을 기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막식이 열린 바로 뒤에선 박정희 광장 명명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5개 야당 인사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즉시 중단하라. 이들은 특히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독립군을 탄압했던 독재자의 이름을 광장에 세우느냐고 규탄했습니다. 혈서로 일본 천황에게 총성을 맹세한 자, 관동군 장교로 항일 독립군을 토벌한 자인 박정희의 이름을 박 전 대통령 우상화 사업에 대해 대구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구시는 현재 짓고 있는 대구 대표도서관 앞에도 박정희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 안동 임청각 복원 사업이 광복 80주년인 내년에 완료됩니다. 살아있는 항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운동의 산실 안동 임청각이 복원 사업을 통해 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일제가 집안으로 가로질러 놓았던 중앙선 철로 35km는 걷어내졌고 사라진 건물 2동은 다시 짓고 있습니다. 집 마당에는 안동 무궁화가 활짝 피어났고 임청각 내부는 보수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항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역사문화 공유관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시작된 복원사업 공정률은 85%. 안동시는 내년 광복절 이전까지 복원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도 광복절 이전에 모든 공사를 준공하고 광복절 기념행사 등 모든 어떤 행사를 임청각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청각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11명을 배출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조선 중기 상류층 가옥의 전형으로 현존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살림집입니다. 외형적인 복원은 물론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운 석주 선생의 정신이 온전히 깃들기를 후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할 때는 좌우도 없고 남북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오직 조국 독립을 위해서만 노력했죠. 저는 지금 논쟁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산실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임청각이 외형과 함께 민족 정기도 복원하는 출발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울진군은 8월 한 달 동안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노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적된 참전유공자 1,386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가족관계 신상조회, 배우자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해 8월 말까지 신규 대상자를 찾습니다.
특히 신체 정신적 장애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들을 위해 마을 이장과 보훈단체 등의 대상자 발굴과 신청을 돕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과 경주 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수상레저 사업장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해수욕객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태워주는 영업을 하면서 구조요원 배치나 안전모 착용 같은 법규도 지키지 않은 혐의입니다. 포항해경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때는 등록업체인지 보험에 가입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거주하는 임신부들에게 어촌마을 태교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참가자들은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에 소재하는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받는 한편 교통비와 태교 클래스, 앨범, 선물 꾸러미 등 총 8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지원받습니다. 1차 신청에는 123명이 신청한 가운데 도는 9월 중 2차 신청을 받아 임신부 60여 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울진과 봉화 지역에서 자생하는 금강소나무가 2년 새 1,000그루 넘게 고사한 것으로 산림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금강소나무 고사 목수는 지난 2020년 말 4,900여 그루에서 2년 뒤인 2022년 말에는 6,000여 그루로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겨울철 온난화와 봄철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